우리는 누구나 재능과 결점을 함께 가지고 태어난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펼치길 원한다. 하지만 때로는 아주 사소한 결점 하나가 그 재능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경우가 있다. 마치 맑은 하늘에 작은 구름 하나가 떠 있는 것처럼 아무리 빛나는 태양이라도 그 구름이 앞을 가리면 순간적으로 그 빛이 사라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작은 구름, 즉, 우리의 결점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많은 사람들은 실수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실수를 했다는 사실보다 그 실수가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남느냐에 있다. 사람들은 99번의 성공보다 한 번의 실수를 더 오래 기억한다. 그리고 그 하나의 실수가 마치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실수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 실수를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한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숨길 줄 모르고 심지어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자랑처럼 떠벌리기도 한다. 역사를 돌아보면 작은 실수 하나가 한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훌륭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사소한 결점 하나로 인해 오랫동안 비난을 받으며 살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특별한 업적이 없어도 실수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오랫동안 존경받았다. 사람들은 완벽한 것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실수 하나가 우리의 진가를 가리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흔히들 실수를 통해 배운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성찰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말이다. 사회 속에서 타인의 평가 속에서 우리의 실수는 다르게 작용한다. 사람들은 한 번의 실수를 그 사람이 본래 그런 사람이라는 결론으로 연결시키려 한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잘못된 말실수, 단 한 번의 부주의한 행동이 평생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이 자신을 규정하는 요소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일이다. 태양도 가끔 달에게 가려지는 순간이 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구름이 걷히고 나면 태양은 다시 빛을 낸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작은 실수 하나가 우리의 본질을 가려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의 결점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드러내거나 그것 때문에 주저앉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결점이 우리를 규정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느냐가 아니라 그 실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있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실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실수가 자신의 전부가 되어버리도록 방치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타인의 실수를 오래 기억한다. 그리고 그 기억은 때때로 그 사람의 전부를 결정짓기도 한다.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진다. 만약 누군가가 99번의 옳은 선택을 했다고 해도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그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면 결국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아닐까? 사회적 신뢰는 단순히 능력으로만 쌓이는 것이 아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는 흠이 없는 사람을 더 신뢰한다. 이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누구나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결점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에게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이것이 바로 결점이 재능을 가리는 이유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작은 실수 하나가 사람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면 그 재능은
평가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단순한 관념이 아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커리어에서 혹은 인간관계에서 작은 실수 하나로 인해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히곤 한다. 누군가는 말 한마디 실수로 인해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누군가는 순간의 판단 착오로 인해 평생 쌓아온 신뢰를 잃는다. 그리고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기가 어렵다. 사람들은 한 번의 실수를 우연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자신의 실수를 어떻게 다룰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실수는 감추어야 하는가, 아니면 드러내고 극복해야 하는가? 이것은 단순한 이분법적인 문제가 아니다. 실수를 무조건 숨기려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게 드러내고 자책하는 것은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실수가 자신을 규정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솔직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 실수도 나의 일부야.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성찰에서 중요한 태도다. 사회는 그렇게 관대하지 않다. 우리는 자신을 표현할 자유가 있지만 동시에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작은 실수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 실수를 감추는 것과 실수를 관리하는 것은 다르다. 중요한 것은 실수가 자신의 강점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믿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속시키는 것은 실수보다도 그 실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가 실수를 극복하는 방법을 안다면 결점이 우리의 재능을 가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결국 신뢰를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늘 존경받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실수를 드러내지 않은 사람들이 더 오랜 명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결점을 찾아내는데 능숙하다. 누군가의 작은 실수가 드러나는 순간,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해도 사람들의 관심은 그 실수에 집중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그의 업적이 아니라 그 실수가 따라다닌다.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이 이 아이러니한 원칙을 경험했다.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성취를 이루고도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평가가 뒤집혔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업적 없이도 실수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높은 위치를 유지했다. 이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상대의 실수를 통해 안도감을 느낀다. 저렇게 대단한 사람도 결국 실수를 하는구나. 그 안도감은 곧 비판으로 변하고 시간이 지나면 실수 자체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어버린다. 한때 존경받던 인물들이 실수 하나로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다. 단 한 번의 부적절한 행동, 순간의 잘못된 판단, 혹은 사소한 말실수 하나가 수십 년간 쌓아온 명성을 단숨에 무너뜨리기도 한다. 반면 큰 결점을 가지고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오랜 시간 존경받으며 살아간다. 사람들은 진실을 찾기보다 보이는 것을 믿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다. 직장에서, 친구 관계에서,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상대의 실수를 기억하고 때때로 그것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없다면 적어도 실수가 우리의 본질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에서 빛날 때 누구도 그것을 가릴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일식이 찾아오면
작은 달조차도 태양을 완전히 가릴 수 있다. 우리의 재능과 노력도 마찬가지다. 한순간의 실수가 우리의 빛을 가리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 법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실수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관리하고 우리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갖는 것이다. 세상은 때때로 불공평해 보인다.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아무 일 없이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작은 실수 하나로 모든 것을 잃는다. 하지만 그 차이는 대부분 운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실수를 어떻게 다루었는지에서 비롯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가치는 결코 하나의 실수로 결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실수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중요한 문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하게 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목격하기도 한다. 그럴 때 그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방향이 달라진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의 실수를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실수를 오래 기억하며 관계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상대의 실수를 드러냄으로써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 하거나 누군가를 평가하고 규정하는 근거로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과연 옳은 것일까? 우리는 가까운 친구나 동료의 실수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한 일일까? 아니면 모른 척하는 것이 더 현명한 태도일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솔직한 지적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하지만 실수를 지적받는 순간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 방어하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작은 실수라도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지적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실수에는 너그러울 때가 많다. 자신이 같은 실수를 했을 때와 타인이 그 실수를 했을 때의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남의 실수를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을 오래 기억하며 관계를 멀리하기도 한다. 하지만 과연 그런 태도가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일까? 사람은 결국 서로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모든 관계는 완벽하지 않다. 실수를 드러내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우리는 종종 진정한 친구라면 서로의 단점을 솔직하게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서로의 단점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감싸주는 것이 더 깊은 신뢰를 만드는 법이다. 상대의 실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덮어주는 태도가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속시킨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에게도 같은 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과거의 실수를 돌아보며 후회할 때가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실수를 곱씹으며 자신을 책망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수를 기억하는 것은 배움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자신을 갉아먹는 짐이 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다. 우리는 타인의 실수를 잊어주는 법을 배워야 하듯이 스스로의 실수를 잊는 법도 배워야 한다. 결국 우리가 실수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문제다. 실수를 기억하고 교훈을 얻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실수가 우리 자신을 규정짓게 두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수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는 때때로 잊어주는 법, 그리고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관계를 지키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지혜다. 사람들은 타인의 실수를 쉽게 기억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실수는 오래 곱씹으며 스스로를 괴롭히기도 한다. 후회라는 감정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어쩌면 그것이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그때 왜 그랬을까라고 되묻고 그 질문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무거워진다. 하지만 실수에 사로잡혀 있는 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렵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 배우지만 동시에 실수를 잊는 법도 배워야 한다. 자기 반성은 중요하다. 하지만 지나친 자기 반성은 오히려 발목을 잡는다. 한 번의 실수를 계속해서 떠올리며 자신을 책망하는 것은 마치 발에 돌을 묶고 앞으로 달리려는 것과 같다. 실수는 과거에 있지만 우리는 그 실수를 현재로 끌어와 계속해서 반복해서 떠올린다. 그리고 그 기억이 쌓이면 점점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게 된다. 그러니 자기 자신에게도 실수를 덮어줄 여유를 줄 필요가 있다. 자신의 실수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 것이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얼마나 성장했느냐이지 얼마나 오랫동안 후회했느냐가 아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후회하는 것이 일종의 속죄라고 착각한다. 충분히 후회하면 그 실수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 후회란 실수를 더 오래 붙잡아 두는 방법에 불과하다. 우리는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괴롭힐 필요는 없다. 과거의 잘못이 지금의 자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실수는 점점 희미해진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 실수는 영원히 우리를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되어버린다. 망각은 때때로 가장 위대한 치유가 된다. 우리는 기억을 통해 배우지만 때로는 잊는 것이 더 필요한 순간도 있다. 과거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그 실수를 떠나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다. 실수를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실수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 결국 우리는 타인의 실수를 잊어주는 법을 배워야 하듯 자기 자신의 실수도 잊어주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실수는 우리를 가둘 수도 있고 우리를 성장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길로 갈지는 결국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는 문제다.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어떤 사람들은 실수를 통해 배움을 얻고 더 나아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실수에 얽매여 오랫동안 스스로를 괴롭힌다. 그리고 때때로 아주 작은 실수가 재능을 가리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가치는 결코 한순간의 실수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순간도 많다. 때로는 단 하나의 실수가 모든 노력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크게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사소한 실수 하나로 오랫동안 평가절하된다. 삶은 언제나 공평하지 않다. 그러나 그 불공평함 속에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우리의 실수가 우리를 규정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는 말한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실수를 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감정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후회와 부끄러움, 그리고 때로는 자책감까지. 하지만 아무리 오래 그 감정을 붙잡고 있어도 과거가 바뀌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실수의 무게를 줄이는 것, 그리고 그 실수가 우리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태양도 가끔은 달에 가려진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에도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밝은 빛을 되찾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한순간의 실수가 우리의 모든 것을 가려버릴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영원한 그림자가 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극복하고 다시 나아가는 것이다.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실수를 관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방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실수를 줄이고 실수를 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고 무엇보다도 실수를 통해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결점이 재능을 가리지 못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결국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실수를 했다고 해서 자신을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 우리의 가치는 단 하나의 실수로 결정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느냐에 있다. 우리는 언제든 다시 빛날 수 있다. 달이 태양을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태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